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3월도 좀 든든하게 보내보셔야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들 많이 꼽아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3월 3일 삼겹살 데이입니다. 예.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들 삼겹살을 드시러 가셨나 봐요. 삼겹살에 아마 소주를 더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떡해요. 시장이 너무 살려는 드릴게라고 예. 하셨는데 살려 드셔야죠. 증권시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글쎄요, 저는 약간 지금 아직은 경계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추가 폭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상방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현금 비중은 일단 30%는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3,000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현금 비중은 또 5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말씀드렸죠.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단행하시면서 3,000포인트를 분명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또 현금 비중은 30에서 50%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충분히 안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은 만큼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하자. 살아 있어야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그때부터 더 크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등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DB손해보험 그리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단 DB손해보험이 금리 상승 수혜주였는데 그쵸. 역시나 오늘 2% 넘게 초급등했습니다. 일단 보험주들은 시장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네. 됐었죠. 앞으로는 금리 인상 추세가 좀 더 살아나게 되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투약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보험주들의 중기적인 전망 자체는 조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주들도 우리가 너무 크게 길게 보고 볼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 자, DB손해보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제가 47,000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 목표가 47,000원까지 일단 유지하니까 그 점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파라다이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은근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살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면서 경제 체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여행 재개가 아직 좀 딜레이가 되는 상태에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백신 투약이 좀 더 폭넓게 진행이 되게 되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19,000원 정도로 유지하겠습니다. 일단 19,000원 유지할 거고요. 일단은 19,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은 문제입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19,000원까지는 보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봐야겠네요. 그래도 지금 뭐 파라다이스, DB손해보험 모두 또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반짝반짝한 특종은 그럼 어떤 걸지 3월의 첫 특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입니다. 안정성과 실적 호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그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을 좀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안정성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실적이 받침돼야 됩니다. 기존의 실적도 좋아졌습니다만 좋아지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오늘의 첫 번째 특종입니다.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바로 하나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으로 수익을 많이 내시더니 네. 또 보험주를 가져오셨어요. DB손보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그리고 현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는 모두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들 종목군들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추격 매수가 좀 부담이 돼서 그들 종목은 안 가져왔고요. 이 종목은 좀 덜 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거의 못 갔죠. 일단 시세 자체가 이제 못 간 종목이고 이제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업은 뭐 DB손해라든가 뭐 현재 일부 이제
메리츠화재 이런 종목들이 더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후발주로서 못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손보사들이죠. 지난번에 DB손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손보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도 물론 그들 업체만큼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오히려 수혜를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런 어떤 코로나 수혜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유지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역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러 분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때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차트를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이 주가가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죠. 현재 주가 위치가 현재 여기서 대바락을 찍고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 바락을 찍고 여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이렇게 중간 바락을 친 상태에서 다시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DB손배라든가 메리츠화재라든가 일부 종목은 이미 오른 대장주면약의 종목은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못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정성 그리고 여기다가 못 오른 상태에서 가격대가 상당히 저가권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분출될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반대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너무 길게 볼 만한 단계는 아니고 좀 짧게 보자 한 차례 정도 급반등이 나올 때는 털어내는 그런 단타 차원에서 한번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이제 4,3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일단 저가 주고 보험 주지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너무 못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하나손보다 한 번 정도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 정도 4,300원까지 목표치를 잡고 한번 짧게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설명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3,5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 스타시티님이 하나손해보험은 내일 보고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실적 관련한 보고서인가요? 보고서 어떤 보고서인지 제대로 체크는 못했고요.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보사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역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재료가 어떤 내용이 나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호재가 나와서 이 종목의 아침 시초가에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크게 볼 수 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호재가 나와서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털어내는 전략이 좋겠고 갭상승하지 않고 강반의 약밥 정도 시세가 나올 때 그 정도 선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보고서가 나온다는 꿀팁도 감사드리고요.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이어서 이 종목도 후발주자로서 또 잘 가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키워드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성장 산업입니다. 조금 더 좀 최근 트렌디한 핫한 종목인가 봐요. 그죠. 뭐 이 정도 타이틀만 가지면 참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좀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고 이런 모멘텀만 있으면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정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올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성장 산업, 역시 수소와 관련된 신성장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 회사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신성장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특종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특종,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데 일단 유가 상승 관련주잖아요. 그쵸.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일단은 유가 흐름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일단 뭐 석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증산을 할지 감산을 할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네. 감산을 하건 증산하건 간에 그동안 유가가 너무나 과거 작년에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좀 낮춰지고 그리고 이제 LNG 가스라든가 가스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하죠. 그래서 지난해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작년 이후 그리고 올해부터 이런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제품 가격이 이제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LNG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제품 판매 단가가 개선이 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현대차그룹이라든가 SK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이라든가 우리나라 4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2030년까지 무려 수소차 시장에 무려 43조를 투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모두가 나서 엄청나게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진 겁니다. 이 멘트 하나만 해로도 수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여기다가 이 회사가 이제 LNG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린 수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나라 수소 산업 관련해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수소 유통 관련된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유통을 중심으로 이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과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오늘도 수소 관련주가 급등이 났다가 밀렸습니다만 네. 최근 시장의 수급이 이러한 덩치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일부 수소 관련주는 갔다가 급등당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덩치 큰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되면서 상대로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가스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종목이고 거기에 더해서 수소 사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네.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는 느껴졌는데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무거운 종목일수록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무거운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은 앞서 제가 이제 일부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3,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이 종목도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3,000포인트가 깨진다고 해서 대대 하락으로 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 하락세가 멈추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000포인트를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긴 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가가 충분하게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길게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지금이죠.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하락했는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되면 현재 가격선에서 약간의 이제 부진한 흐름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는 이런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3,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목표가는 제가 37,000원 정도까지 역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기조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실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37,000원까지 보시고 이 정도까지 가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37,000원 정도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나중에 또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 37,000원까지 보시기 바라고 손저가는 32,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종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7,000원까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특별한 종목 전해드렸고요. 앞서서 매니저님이 지수를 좀 확인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 전략은 좀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제 무방을 하게 되면 정말 시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과 주도주와 섹터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000포인트가 만약에 지지가 되는 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 그리고 3,0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일 또 무료방송에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누구한테는 위기가 되지만 누구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포기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더 공부를 하면서 더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내일 꼭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